안녕하세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 이규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솔직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것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습관처럼 해오신 일들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아주 작은 습관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많은 분들이 건강 상식이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것이 위를 망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탄 물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위벽을 손상시켜 만성 위장 질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위 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빈속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 또한 위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분 중 70대 남성분은 매일 아침 사과 식초 물을 드셨는데 결국 위궤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된 사례였죠. 공복에는 위를 자극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다른 것을 마시고 싶다면 소화를 돕는 무가루 차나 위벽을 보호하는 양배추 물을 추천합니다. 무가루 차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고 양배추는 비타민유 성분이 위 점막 재생을 돕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에 좋다는 특정 영양제가 뼈를 녹입니다. TV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영양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성분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섭취에 있습니다. 이 영양제들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오히려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높여 신장 결석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뼈와 관절은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 관절만 생각하다가 뼈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과도한 글루코사민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아파 글루코사민 영양제를 3년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 병원 검사 결과 오히려 골밀도가 현저히 낮아져 골다공증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이 몰래 먹는 진짜 관절 영양소, 관절 건강의 핵심은 연골 재생과 뼈 강화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MSM 식이유황의 복합 섭취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MSM은 염증을 줄이고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영양제보다는 햇볕 쬐기,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멸치, MSM이 풍부한 양파,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피로회복에 최고라는 달콤한 유혹의 진실.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피로회복 음료나 커피 믹스 혹은 달콤한 간식을 찾습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일시적으로 혈당을 높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효과는 잠시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슈가 크래시 슈거 크래시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키웁니다. 점심 식사 후 늘 피곤해하는 5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커피 믹스 34잔을 드셨는데 결국 단순 피로가 아닌 만성 피로 증후군과 초기 당뇨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일시적인 활력이 몸을 병들게 했던 것이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1분 습관, 당분을 멀리하고 진짜 피로를 해결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1분간 림프 마사지를 해보세요.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 물질 배출이 빨라집니다. 또 가벼운 스트레칭은 굳은 근육을 풀어줘 몸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탕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같은 자연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넷째, 혈압에 좋다는 소금물이 심장을 위협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상식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요법으로 죽염이나 천일염을 녹인 물을 마시면 혈압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소금은 나트륨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 분량을 늘려 혈관을 압박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심부전이나 신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70대 환자분께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내원하셨는데 알고 보니 혈압 낮추는 물이라며 죽염을 탄 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소금 섭취량 줄이지 않고 혈압 낮추는 특급 비법.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바로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고구마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소금 대신 허브, 마늘, 양파, 식초 등을 활용하면 맛은 살리면서 나트륨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에 좋다는 과일이 당뇨를 부르는 이유. 과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천연 설탕이 풍부합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과일 망고, 포도, 바나나, 곶감을 많이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당뇨병을 악화시키거나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 또한 섬유질이 파괴되어 혈당을 더욱 빠르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 바나나, 포도를 갈아 주스로 드셨던 60대 여성 환자분은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 주스가 설탕 주스가 된 사례였죠. 당뇨 걱정 없이 과일 즐기는 현명한 방법. 과일은 통째로 적당량만 드세요. 과일의 섬유질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돕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과일만 섭취하고 혈당 지수, GI 지수가 낮은 과일,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 개념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전에 드시면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건강은 단 하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습관과 상식을 바로잡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큰 독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조언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